안녕하십니까? 대치맘 잉글리시 배수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학원에 오고 싶어하는 여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한 전반적인 영어 학습의 전략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학원에서는 초등부 영문법 완성반을 수업을 먼저 커리큘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부 영어라고 할 때는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게 직업인 사람이긴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즐거운 영어 학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너무 어린 나이 때서부터 단어를 암기하고 독해를 하는 것에 너무 이렇게 시달리다 보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5학년 이전까지는 재밌고 즐거운 영어 학습이 된다면, 영어학원을 가는 게 아이들이 즐겁게 느끼는 경험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다른 저와 이견을 가지고 있는 영어 전문가들이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 영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입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영어 학습 방법을 통해서도 영어에 익숙해질 수 있지 않냐, 고급 어휘를 구사하고 고급 리딩 스킬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냐, 그 말은 맞아요. 문제는 그게 가능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고 일상적으로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의 현실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은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영어만 하는 게 아니죠.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수학도 해야 될 게 많고, 과탐도 해야 될 게 많고, 사탐도 해야 될 게 많고, 내신하기도 바쁘고, 여러 가지 학교 내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게 수험생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영어 학습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아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시험을 안 보지만 1학년 2학기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거치면서 이게 막상 학교에서 내신 영어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 아름다운 영어 학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유형들이 굉장히 실제 영어 테스트에서는 많이 활용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은 내신에 예민한 지역, 예민하지 않은 지역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치동 같은 지역이나 또는 본인이 특목고죠. 과학고든 영재고든 아니면 외고든 또는 전국고 자사고라고 하죠. 가깝기로는 서울 북쪽에 하나고 서울 남쪽에는 외대부고 같은, 그렇죠? 그런 전국부에 해당되는 자사고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친구들은 영어에 관련돼서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영어에 관련된 역량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는 반드시 영어에 관련된 영문법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중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이미 수능 영어를 시험을 봤을 때 안정적인 1등급을 받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나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이게 학부모님들이 소위 얘기하는 특목고나 전국고 자사고에 학생을 집어넣을 때 조금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그런 학교, 소위 얘기하는 지역에 있는 특목고든 전국고 자사고든 실제 그 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친구들이 여기 왜 있지 싶은, 꼭 명문 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학교가 있었나 자사고 중에 싶은 그런 곳만 들어가도, 또는 지역에 있는 특목고만 들어가도 이런 친구가 여기 왜 왔지 싶을 정도로 이미 고등학교 들어오자마자 엄청난 역량을 발휘하는 수능 1등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을 확보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중에 만약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특목고 자사고의 자녀분들을 입학시키는 게 목표인 학부모님들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입학시키면 못해도 이 정도 대학은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못해도 이 정도 대학교는 갈 수 있지 않냐라고 할 때 그 못해도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성적이 나오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 그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꼭 명문자사고 명문특목고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거기가 자사고였는지 특목고 그런 데가 있었는지를 몰랐던 학교조차도,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이미 엄청난 수준의 영어든 수학이든 일정 수준의 학습을 완성해 놓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상위권을 이미 독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일 겁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그래서 학생 딴에는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 30%에서 못 벗어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중에 그 학교를 보내면 못해도 이 정도 대학은 갈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학부모가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계신데, 그럴 때 저는 솔직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양반이 그런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녀분 입장에서는 던져놓으면 공부를 안 해도 그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죽을 듯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하위 30%에서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그 고등학교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교적 여유가 있을 때, 중학교 때죠. 뭐 빠르면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겠지만 되도록이면 일찍 영어에 관련된 준비를 완성시켜 놓고 들어가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심한 경우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는 기본이고요. 수학도 만약에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강남권에 상당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학교 때 이미 이과, 고등부, 수능 이과까지 학습을 다 마치고서, 그 학습을 마쳤다는 얘기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데 성공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학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완성한 거고요. 그거를 완성된 형태로 이 학생이 이해하게끔 옮겨놓는 건 본인의 몫입니다. 그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로 본인의 자녀분이 그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수업을 끝까지 듣는데 성공했을 뿐이죠. 여하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특히 언어 이 과목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 때 완성시켜서 되도록이면은 고등부에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다.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현실에 맞다는 얘기죠. 뭐 제가 영어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옳다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 말을 가르치면, 남의 나라 말을 가르치면서 옳으니 그르니 얘기하는 것은요, 옳고 그름의 대상이 아니고요. 현실에 맞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서 내신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이게 아무래도 내신 부풀리기가 있다 보니까 뭐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1등급을 받는데 90점 이상을 항상 성적을 받는데 별다른 A등급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게 우리 아이가 영어 공부에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간 이후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고 수준에서는 지장이 없죠.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국구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때 그 등급이 나오냐. 서부터가 사실은 출발점이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오면 괜찮은 거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고등학교 1학년 전국 모의고사 교육청 그 시험 수준과 고등학교 2학년이 다르고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 달라요. 이 고3 6월, 9월 평가원 시험에서 활용하는 그 어휘 수준 질문의 길이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심층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수준이 학년별로 우리 모의고사 출제위원들이 출제할 때 지침이 나와요.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괜찮다고, 특히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학교 내신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곧 수능에 있어서의 영어 성적과 직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너무 시기상조고요. 심지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중에 고3이 되면 고3 때서부터 또 활용되는, 프리하게 활용되는 이런저런 난이도
단계에서는 갑자기 힘들어질 수도 있죠. 본인 입장에서는 갑자기예요.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아래 단계까지에 맞춰서 한 거지. 궁극적으로는 수능 수준에 맞춰서 공부한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누가 영어 학습에 있어서 이 대입에 있어서의 수능 영어 단계까지 빨리 확보를 하느냐. 이게 영어 성적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타 과목 말씀드렸지만 그게 수학이든 국어든 현재는 사실 수능 시장에서는 국어가 가장 이게 1등급 따기가 굉장히 힘든 과목이에요. 이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은 시간 투자에 사실상 비례해서 어느 정도 반응성이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같이 성적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여하튼 타 과목을 위한 학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은 최소한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는 이 영문법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중학교 내신, 고등학교 내신 영어에서도 영문법 용어를 활용할 줄 모르면 이 주관식 서술형에서 사실 점수 격차가 확 벌어지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아요. 똑같아요. 영어를 잘하면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든 다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영어를 잘하는데 이런 문제 유형이 약하다. 그건 그 문제 유형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기가 부족한 겁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면 문제 유형은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구나. 한두 번 틀리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적응을 해요. 수능 문제 유형을 우리가 몰라서 수능 1등급을 확보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능 문제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는 30년 동안 반복됐잖아요. 계속 방향성이 있고 어떤 문제 유형인지는 알지만 자꾸 마음 같지 않은 성적이 나오는 이유는요. 사실은 기본기가 문제의 유형이 조금만 달라진다 싶으면 바로바로 떨어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그게 알고 보면 기본기가 문제가 있는 거지. 특정한 문제 유형에만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글쎄요. 그건 이제 현재 드러나 보이는 문제 유형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뭔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따로 있을 겁니다. 영어 과목이라면 정작 영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자꾸 고집하는 거는 영어 과목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근본적인 어떤 남의 얘기를 듣고 남이 쓴 글을 읽고 정답을 고르는 과정에서 자기 고집을 계속 내세우거나 자기가 제일 먼저 떠올린 거를 바꾸기를 거부하는 성향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학업 외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사실을 되도록이면 어린 나이 때 인식을 해야, 그리고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야, 그리고 부단한 현실적 노력을 통해서 교정하려는 고통을 감내해야 바뀌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요 설명까지가 일단은 1단계에 해당되는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2단계서부터는 잠깐 끊고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